안녕하세요. 건강 읽어드리는 약사 앨리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암이나 치매를 떠올리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 당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당뇨는 인슐린 의존성에 따라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뉘는데요. 당뇨가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치매로 이어진다는 개념에서 발생된 용어입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유전학적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생활습관 병이면서 유전보다는 가족력에 가까우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인데요. 이 책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당뇨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신경과 전문의인 딘 세르자이와 아예샤 세르자이 부부가 저술한 책입니다. 두 분 모두 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셔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 치매가 생활습관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책을 썼다 했습니다. 이 책에는 당뇨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뇨가 치매와 관련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의 특징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에서 유래한 포도당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가고 혈관 속의 포도당은 인슐린의 지도하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세포가 인슐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할 포도당이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혈중 포도당 농도인 혈관은 높게 측정되는 반면에 세포 속에는 포도당 부족으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몸에 있는 세포는 물론 뇌세포에도 적용됩니다. 근육은 지방이나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뇌세포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에는 포도당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뇌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이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뇌세포는 에너지 생산이 어렵고 세포 간 신호 전달이 떨어져 기억력에 손상이 생깁니다. 2015년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자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뇌 포도당 사용량이 감소되었는데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에서 포도당 사용이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 건망증, 기억력 감퇴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뇨와 치매가 관련성 있는 두 번째 이유, 슈거하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도하게 단 것을 먹은 뒤 일시적으로 과잉 흥분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탕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흥분제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며 에너지가 빠르게 생산되는데요. 빠른 에너지 증가는 전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 결과 생겨난 찌꺼기는 뇌에 영향을 주는데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이 생깁니다. 동시에 수용성이었던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불용성 아밀로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용성 아밀로이드는 녹지 않고 뇌 속에서 축적될 수 있는데요. 그 결과가 알츠하이머의 병리학적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입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 생성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아밀로이드를 분해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당이나 고인슐린 증상이 있는 당뇨 환자들은요, 아밀로이드가 용해되지 않고 쌓여서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당뇨와 치매가 관련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중성지방 생성입니다. 과량의 포도당은 지방산과 함께 중성지방으로 합성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혈관을 막는 원인 물질입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 흐름을 저하시켜 뇌로 가는 혈액을 줄게 만듭니다. 이는 혈관성 치매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순간에 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길게는 20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중년 이후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한 치매 예방 식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이 과량 포함된 음식을 피할 것입니다. 그 예로 과일 주스, 단 커피, 시판 샐러드 드레싱, 그래놀라바, 파스타 소스, 디저트, 케이크, 단 과자가 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식물성 지방이라고 다 포화지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팜유나 코코넛 오일은 식물성이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식물성 지방입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 포도씨유처럼 정제하지 않은 압착 식물성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르자이 박사는 두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설탕이나 과당이 아닌 식이섬유와 녹말을 말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급격히 혈당을 올려 뇌에 손상을 줄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이 책에서 권하는 식습관은 일전에 소개해드린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치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체는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책에서 대사질환의 원인을 생활습관으로 지목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은 운동과 식습관 관리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